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네, 이 보호시설을 이제 나와야 되는 18살이 되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거기 나오게 되면 이제 자립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을 이제 좀 주긴 해요. 얼마 안 되더라고요, 네, 얼마 정말.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좀 될 만한 일을 저희가 좀 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게 여러분이 또 구매해주신 그 다이어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그 돈을 또 몇백만 원씩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의 경제 교육을 시켜드리면서 월 10만 원씩 1년 동안 정리시 펀드를 들어드려요. 네, 네, 네. 그래서 18살이라는 게 이제 경제 운용에 어떤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목돈을 1,000만 원, 500만 원 주면 또 그게 금방 없어질 수도 있어서 월 10만 원씩 적립식으로. 또박또박 적립식으로 저희가 펀드를 들어드리고 네, 경제 네, 교육을 네. 시켜드리니까 네. 거기에 여러분들이 다이어리를 사주시면 그 돈을 저희가 쓰는 겁니다. 네. 많이도 이번 해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부동산 얘기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네. 광순의 복덕방 우리 이광수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요즘 복비 좀 들어와요? 복비란 용어를 쓰면 안 된다 그러는데 복덕방이라고 자기가 그러니까. 복비 받는 복덕방이 아니어서요. 네. 자, 계속해서 뭐 시장 쭉 주시하고 계실 텐데 지금 내년 뭐 초 뭐 중순 요때쯤에 부동산 엄청 폭락할 거란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오늘 이랬으면 좋겠어요. 네. 뭐냐면 뭐 갑자기 요즘 또 뉴스가 강남에 또 3억 빠졌다, 어디 또 뭐 폭락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은데 바로 몇 달 전에는 반대였거든요. 맞아요. 어디가 최고가 간다, 막 그래서 사실 이런 뉴스들에 쫓아다니다 보면 뉴스들 쫓아다니다 보다 보면 그러니까 본질을 놓치게 되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이제 좀 어떻게 봐야 되고 그걸 통해서 전망을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사실 그게 더 중요하지. 여러분 내 집 마련하고 뭐 이렇게 그렇죠. 집을 사시는데 예. 그런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저 시간이 뭐 한 30분 정도밖에 없어서 바로 좀 들어가 보겠다. 바로 들어갈 때 수요가 줄어요? 매수가 집 사는 사람들이 줄어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재화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이루어졌죠. 사실 이걸 자꾸 그러니까 기본으로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오르고요.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오르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내리겠죠. 내리죠. 네. 그런데 저희가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이제 재화 가격을 얘기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한국의 아파트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예. 그거는 그래프를 한번 같이 보시면 이건 서울의 아파트의 갭 투자 현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갭 투자라는 건 다 아시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비율인데요. 한창 많을 때는 월간으로 해서 6,000명 이상이 서울의 아파트를 전세 끼고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집값이 막 오를 때는 이게 1,000명, 뭐 2,000명 이상이었는데 실거주가 아닌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끼고 사는데 올해 이게 조금 이제 회복했다가 한 950명 정도 회복했다가 지금은 200명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수요가 지금 다시 감소하고 있다는 거 더하기 이런 갭 투자에 어떻게 보이세요? 요즘 어떻게 보이세요? 변동폭이 되게 커 보이죠.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실수요는 이렇게 크게 변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투자 수요만이 확 늘었다가 확 감소해요. 근데 가격을 움직이는 건 투자 수요다. 그렇습니다. 그 점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뭐 인구 얘기하고 실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가격 변동성을 얘기할 때는 이런 변화되는 수요를 얘기해야죠. 급변하는. 그래서 거의 20배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한국의 시장의 가격을 변동을 크게 만드는 요인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투자 수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갭 투자도 실수요다. 갭 투자가 실수요다. 아니, 내가 그것도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살고 싶은 지역에 현재 내 돈으로 못 들어가. 그래서 대출을 받고 전세에서 그거 사놓고서 나는 조금 더 열악한 지역에서 일단 버티면서 내 캐시플로우도 보강해서 내가 언젠가 저기 들어간다. 전세 내보내고. 그러고 실수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저희가 구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별할 수 없으면 저희가 통계적으로 수치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예측하지 말자는 거죠. 네, 그렇게 자꾸 뭔가 이유를 달기 시작하면 그런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많은 부분이 투자 수요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 다주택자 수를 보여주기도 하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갑자기 3억 오르고 10억 뭐 오르고 뭐 10억 빠지고 5억 빠지고 이런 이유가 사실은 첫 번째 이유는 이런 투자 수요의 급격한 변동에 있다. 이렇게 투자 수요가 많이 변동하는 나라는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전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내 돈 없이 집을 살 수 있단 말이죠. 대출 없이. 네.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일단 한국의 집값의 변동성을 일으키는 건데 앞으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도 이 투자 수요가 쉽게 살아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래프를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네.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매도 물량이라는 겁니다. 오, 많이 늘었네. 이게 서울 아파트의 매도 물량인데요. 지금 7만 8천 호 넘어가고 있고 예. 한 8만 호에서 조금 주는 상황이지만 이 통계치가 집계된 이후로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살 때 어떤 집을 사냐면 누군가 갖고 있는 집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 아파트의 공급을 갑자기 건설사들이 짓는 공급을 얘기하는 순간 네. 그러면 정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누군가 집을 갖고 있는데 그게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이 공급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공급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공급에 잘 보세요. 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투자 수요처럼 과거에도 보세요. 집값이 오를 때도 6만 가구 이상에서 5만 가구로 일시적으로 빠집니다. 공급이 이렇게 빠질 수가 없어요. 이건 매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집을 내놨다가 걷어들이고 또 내놓고 이러니까. 신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변동성을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만큼 투자 수요가 투자로 산 집들이 많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서울 아파트만 얘기 드리면 서울 주택 중에서 43.5%만이 자기 집에 거주합니다. 56.5%는요. 내가 투자 목적으로 집을 보유하고 있어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물의 양이 줄었다, 감소했다가 엄청나게 증가하기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이고 네.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최근에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집을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데 팔려고 할까요? 뭐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돈을 벌려고 하니까. 음. 예. 언제까지 갖고 있는 게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최근에 이렇게 매도 물량 증가하는 것도 집값을 전망하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매물도 저 매물이 가격을 막 낮추면서 탈출하는 매물인지 아니 나 버텨. 나 비싸다고 기다릴게. 이런 매물인지에 따라서 가격의 추이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버틴다던데. 일시적으로 버티죠. 지금 내놨으니까. 예. 의장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팔려고 내놓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만약 그게 전에 그 실거래가가 10억이었어요. 근데 시장에 살 사람이 없다고 내놓을 때 제 집은 싸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아주 급한 사정 아니면 일단 이렇게 내놓습니다. 우리 집은 층간소음 적고 깨끗이 수리했고. 네, 그러니까 11억에 내놔 볼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매물이 증가할 때 공교롭게도 단기적으로는 호가가 상승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내가 내 집 파는데 싸게 파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매물이 증가할 때 일시적으로 호가는 상승하지만 네. 중요한 게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차츰 이제 호가가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집값 하락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미 그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에서도 그러더라고. 만약에 지금 이게 11억이 절대 안 나가 그러면 딱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광수님, 저희 11억은요 내놓나 마나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일단 그 물건을 접수해야 되기 때문에 트라이 해보죠. 그렇죠. 이런다고. 그쵸. 그러다가 연락이 안 오면 이제 짜증내. 그렇죠. 왜 연락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저기 매물이잖아. 그때부터 시작하잖아. 그쵸. 그 관행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의 독특한 특성인데 어쨌든 매물이 증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신호다. 네.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투자 수요는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의 매물은 증가하면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로 가겠죠. 왜? 그 너무나 저희가 이게 물론 뭐 변동성이 있으면 틀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예측하다 보면 사실 집값 예측이 용이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집값이 상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지금 구조로 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특히 관심 있게 보는 건 이 매물의 증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매물이 증가했다가 바로 그 수요가 막 다 붙어버린 잠실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송파구 네, 거기는 뭐 매물 좀 늘어나는 것 같더니 다시 이제 가격 거래 늘고 예, 올라가는 것 가격 같아서. 올랐다. 그래서 송파구가 중요하다는데. 정프로님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네. 송파구가 왜 올랐냐면 가격이 가장 많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빠지긴 좀 많이 빠졌죠. 예, 그러니까 가격이 빠지니까 가격이 빠진 매물이 증가하니까 수요가 들어왔거든요. 이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가격이 빠져야 들어오는 수요예요. 네네네. 이 수요는 아까 말한 투자 수요가 아닙니다. 실수요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제가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일하게 실수요가 있고 투자 수요가 구분되는 유일한 자산이에요. 주식은 실수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빠지면 항상 투자 수요는 없어도 실수요가 들어오게 됩니다. 네네네. 근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시장에서는 고점이 계속 낮아져요. 쉽게 말해서 송파구에 전고점을 못 뚫었어요. 이유는 실수요가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는 이제 내가 송파구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 아유 집을 사긴 사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딱 외출할 때 보니까 그 부동산이 딱 종이가 붙어 있는데 허걱 이 정도면 대출 받아서 사보자 이런 그런 실수요들 그렇죠. 근데 그건 한계가 있다. 말씀드렸죠. 전고점을 못 뚫는다. 못 듣는다. 예. 그래서 앞으로 실수요가 움직이는 시장은 전고점이 계속 내려갈 거예요. 가격이 떨어져서 다시 수요가 들어와도 전고점이 내려가는 현상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야, 빠진 전체적으로 빠지는 건 내가 동의해 줄게. 근데 너 요즘에 있잖아. 서울시에서 뭐 50중 60중 다 허가해주고 신통해주고 뭐 그래가지고 압구정동 같은 데 봐봐라. 거기 조감도 나온 거 봤지? 어마어마한 단지가 된다. 거기만 그러냐? 서울에 웬만한 재건축 여의도 시범이라든지 이런 데들 다 지금 뭐 60층짜리 막 조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강남이라든지 서초라든지 영등포 여의도라든지 또 뭐 용산의 뭐 이촌동이라든지 이런 데들 전통적으로 좀 그 고가권 거기 있잖아요. 재건축 여기는 뭐 요지부동이니까 양극화 될 거다. 강남 불패야.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아, 그건 계속 도돌이표인데요. 그 양극화와 강남 불패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에도 계속 했던 말이에요. 맞았잖아요. 맞지 않았습니다. 강남 뭐 지금 신고가인데요, 뭐. 아니, 그렇지 않아요. 거래가 안 돼요. 그래요? 예. 네. 호가만 올라와 있는 거지 거래량이 굉장히 작고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압구정 아파트가 무슨 관심을 왜 갖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 저는 많은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지 돈 많은 일부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따로 놀라고 해요.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 시장의 변동성이 있는 아파트들이고 내 집 마련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근데 압구정이 80억 100억 가요. 네, 그럼 따라간다는 거지. 그럼 이제 옆에 동네도 뭐 우리도 야 저기가 80억인데 우리도 한 60억은 해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러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약간 텐트처럼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구정이 계속 오르면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기가 지금 그러지 않고 있다고요. 특이한 현상은 아까 그러니까 재건축 이슈를 말씀드렸는데 네. 과거하고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그 신통기획이다 막 50층 60층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네. 재건축 이슈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면 희소성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내 집만 안전진단 통과돼. 네. 내 집만 인허가가 통과됐어. 네. 내 집만 시공사가 선정됐어. 네. 그런 순간 그 단계마다 집값이 폭등하는 현상을 보였어요. 네. 근데 지금 그러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도 나도 다 그래요. 희소성이 없어졌다고요. 그래서 거래가 안 돼요, 아예. 아 재건축 뭐 이런 것. 매물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죠. 매물이 나와도 높은 가격이 나오는데 거래가 안 된다고요. 그건 사실 의미가 없지 아니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재건축해도 네. 희망이 뭐냐면 성냥갑 아파트 30층짜리잖아요. 네. 지금 뭐 60 전에 뭐 솔직히 5년 전에만 해도 무슨 압구정 현대가 뭐 60층 간다는 게 그들만의 주장이지 그거 다 되잖아요. 시범도 지금 56층인가 60층 되고. 그러니까
희소성은 떨어졌으나 그 단지의 포텐셜은 훨씬 높아진 거 아니에요? 아, 그 단지만 보면 안 되죠. 의장님 생각해 보세요. 요즘 그 서울에 예를 들어서 청담동에요. 청담동에 PF가 부도났습니다. 아, 그거는 뭐 아니, 그러니까 왜 청담동이 150억짜리, 200억짜리니까 그건 뭐 20채. 아니 그렇게 다르게 보시면 안 되죠. 그럼 압구정 땅도 지금 똑같아요. 네. 땅도 환산하면요 2억 3억이라고요. 예외 조항을 두는 게 아니라 이 단지만 좋다고 그래서 그 단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체 시장이 중요하잖아요. 청담도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네. 그런데도 시장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안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비싸더라. 프리마 호텔 그 재건축 뭐 하는데 200억씩 한 뭐 그 누가 아유. 아니 그 환산하면요. 의장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압구정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30평짜리가 60억이잖아요. 그렇게 비싸요? 왜? 30평이? 대건축한 아파트 뭐 30평 40평짜리가 40평 떼겠지. 그러면 땅이 그 땅이 몇 평 들고 있을까요? 15평에서 기껏해야 그 밑일 거예요. 그럼 평당 얼마입니까? 2억 3억이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청담동에 프리마 호텔 땅하고 2억 9천에 샀거든요. 근데 청담동 땅은 그렇게 샀다고 비싸게 주고 압구정 아파트는 그렇게 사면 괜찮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절대 시장 상황에서 예외일 수 없다. 어떤 아파트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제가 관심 있는 건 그렇게 고가 아파트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 집 마련하고 막 서울에 아파트 마련해야 되는데 서울 압구정에 왜 관심을 둡니까? 네. 아니 근데 제가 사실 오늘은 내가 이제 이광수 의원 얘기에 조목조목 약간 반대 입장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방송 진행상 이해하시죠? 네네 그러면 뭐 재미없잖아요. 근데 저도 동의하거든요. 제가 5년 전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아, 미국에 가보라고 뭐 비버리 힐스 또 맨하탄의 하이라이즈 콘도 그거 뭐 500만 불짜리 600만 불 됐다가 아무런 조지아에 사는 사람이 무슨 관련이 있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은요. 목포에 사는 분이나 광주에 사는 분이나 하물며 울산에 뭐 포항에 부산에 사는 분들도 다 그걸 본다니까요. 다 그거에 대한 미련을 한국 사람은 절대 안 버려요. 그러니까 미련하고 네. 미련하고요? 아니, 미련을 갖는 거하고 그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아니 그 아니 뭐죠? 풍선 효과. 마음속에 그래 압구정 오르네 이런 미련을 갖는 거하고 그게 시장에 어떤 경과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나요? 그 사람들이 미련 가져서 막 대출 받아서 압구정 아파트를 사요? 아니죠. 불가능하잖아요. 그냥 마음만 많이 오르네. 그리고 이제 격차가 너무 커서요.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결국에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강남에 누구나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거는 완전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요? 예. 그건 유효 수요 관점에서 봐야죠. 사고 싶다고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의 집값이 더 이상 오르기 힘든 거예요. 내가 아파트는 너무 살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게 유효 수요인 거예요. 포르쉐를 다 사는 사람들이 사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포르쉐 그래서 회장이 야, 모든 사람들이 우리 차 사고 싶어 하지? 그래서 생산 엄청나게 많이 해.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 근데 포르쉐는 그냥 사용재고 그냥 그거는 가격이 안 오르잖아요. 근데 이건 자산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자산도 내가 살 만한 여력이 돼야죠. 맞지 않습니까? 돈이 어디서 사요? 그게 바로 사고자 싶은 마음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아니 그러면 이거 동의하시는 겁니까 지금? 강남에 모든 사람이 살고 싶어서 강남은 안 빠진다? 강남이 안 빠진다기보다는 강남은 일종의 그 든든한 벽돌이 좀 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강남이 뭐 한 다른 데보다 막 더 빠지고 그러면 울산에 사는 사람도 혹은 목포 사는 사람도 야, 저 가격이면 우리도 한번 좀 사볼 만하지 않아? 뭐 이런 게 그렇죠. 네. 지금 전제가 필요한 거예요. 네. 어떤 전제입니까? 가격이 빠졌을 때. 네. 그러면 유효수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도 왜 송파구에 관심을 갖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송파구가 올해 가장 많이 올랐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자꾸 전문가나 아니면 언론에서는 송파구가 좋아서 올랐다고 얘기했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빠져서. 많이 빠지니까 유효수가 생기고. 네. 그래서 시장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래서 서울이 좋은 거예요. 빠져도 수요가 들어오니까.
그런데 안 빠지고 버틴다? 그러면 절대 계속 오를 수가 없습니다. 예. 약간 그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그것도 저는 이제 공감하는 게 예전에는 뭐 강서가 뭐 8억인데 강남이 만 15억이다. 이러면 이제 강서 강남 막 이 고민들을 막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제 강남이 예를 들어 한 50억, 80억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고민에서 이제 벗어난 것 같아. 아 저기는 이제 넘사벽. 그렇죠. 예, 딱 그냥 거기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갈 수 있는 집이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은 여전히 그래도 여전히 우리도 저거 할 수 있고 그리고 축차적으로 강남에서 예를 들면 송파로 송파에서 분당으로 판교로 그 다음에 동탄으로 뭐 용인으로 평택으로 이렇게 배후가 이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축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압구정이 30억에서 50억 됐어? 그러면 대치는 개포는 그 다음에 판교는 분당은 용인은 서서히 평택은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때도 그렇고 우리 형 때도 그렇고 다 축차적으로 올라갔었어. 그렇게 생각하는 수요가 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하고 과거에 그랬다고 네. 앞으로 똑같이 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적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격차가 커졌고 또 하나 유효 수요 관점에서는 지금 한국의 집값의 절대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제를 얘기할 때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그러니까 경제의 절대 규모가 작을 때는 굉장히 그렇잖아요. 6%, 7% 성장도 가능하지만 경제 성장 규모가 크니까 이제 3%, 2%대로 떨어지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자산 가격이 너무 오르는 순간 상승률도 떨어질 거고 그다음에 그런 격차가 막 여기 오른다고 저기도 오르고 이런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10억 오를 때는 10% 오를 수 있지만 10억대에서는 20억 이게 어떻게 10% 오릅니까? 그렇죠? 계속 그렇게 오르긴 힘들어요. 아니, 당연하죠. 예, 그 당연한 거를 지금 저는 말씀드리고 있다는. 아니, 저는 이제 뭐 네. 집값이 오를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 제가 특정해서 한국은 굉장히 집값에 대해서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하고 개념 자체가 틀려서 계층 간 이동에 대해서 많이 막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집값에 관해서는 내가 아무리 저 지방에 2, 3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어도 그 신문에 나는 현대아파트라든지 뭐 청담이라든지 뭐 압구정 이런 아파트가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직은 요원하다는 거죠. 저는 근데 그게 꼭 부정적이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분리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최근에서 만난 사람들마다 지방에 어제도 목포 갔는데 목포에 있는 돈 좀 있는 분들은 다 예를 강남 들면 아파트 사신대요? 아니 지방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도 서울을 항상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제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돈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제가 볼 때 돈이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얘기 드렸죠. 돈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돈으로 사는 거예요. 아까 얘기 드렸죠. 갑자기 5천 명, 6천 명이 증가하는 갭 투자 수요. 이 수요는요. 사실 돈이 없이 집을 사는 거예요. 전세 끼고. 네네. 네.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구냐? 돈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돈이 없이 집을 투자 목적으로 혹은 투기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걸 전제해야 됩니다. 저는 시장을 분석하는 입장이지 제가 압구정 아파트, 현대 아파트를 분석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네.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네. 또 하나 사실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건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그러니까 또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이거예요. 건설사들이 공급을 안 한다. 그래서 2, 3년 후에 집값이 오를 거다. 맞아요, 맞아요. 이런 얘기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굉장히 그런 얘기 많이 잘 해요. 이해가 됩니다. 공급 절벽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인허가가 50% 이상 감소하고 있고 네. 건설사들이 막 부도날 지경이 있으니까 분양이 안 되니까 네. 공급을 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아, 이거 향후에 아파트 줄어들겠네? 그러면은 집값도 오르겠네? 그런데 저희가 이걸 꼭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할 때 과거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기사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2009년과 2010년도의 부동산 기사입니다. 네. 2, 3년 내에 주택 공급 대란 우려. 국토장관 3년 후 주택 부족할 수 있다. 이거요. 국토부 장관 이름만 바꾸면요. 지금 헤드라인하고 똑같아요. 이거 언제 2009년 2009년 10년. 신년이야. 네. 아.
이때도 당연히 글로벌 금융이 오시니까 건설 100대 건설사 중에서 30개가 워크아웃 들어가면서 인허가가 심지어 70% 이상 감소합니다. 집값은 빠지는데 그러니까 집값이 빠지는데 공급 부족 현상이 당연히 나올 수 있으니까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2010년 10한 2, 3년. 네. 그러면 이거는요. 잠실 아파트에 30평대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 변화인데요. 네. 이게 13억 6천에서 7억 7천으로 빠집니다. 2008년도에. 네. 그러다가 공급 부족 얘기가 도우면서 지금처럼 유사하게 13억으로 올라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2012년 13년까지 이게 8억이나 9억까지 다시 빠져요. 아, 저때 샀어야 돼.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근데 여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네. 시간이 많지 네, 않으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이거 보실게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네. 자, 평균 가격으로 하면요. 2011년, 12년이 더 빠졌어요. 공급이 부족하다는데 왜 집값이 빠집니까? 평균 가격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빠진 물량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 집 마련하기가 훨씬 더 쉬웠다고요. 이사장님 이렇게 하시죠. 내일 한 번 더 오십시오. 아, 내일 제가 바쁩니다. 바빠요? 아, 오늘 저녁은? 오늘 저녁도 바쁘. 아, 우리 한번 이거 제대로 한번 얘기해 아, 보죠. 제대로 한번. 아, 이거는 저는 그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시간을 맞춰볼게요. 네, 진짜로. 한 얘기 2시간을 주세요. 2시간. 2시간 제가 드릴게요. 네. 3시간도 좋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진짜. 두 분이 아주 뜨겁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네. 조만간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잡겠습니다. 2시간짜리 잡겠습니다. 네. 이광수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이제 곧 장이 또 시작합니다. 네. 네, 오프닝 벨 라이브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